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존의 유명근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청자 미디어 재단 쪽에서 이제 신규 그룹웨어를 도입해서 차주부터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에 대해 기본적인 사용자 교육을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 삼아서 이제 신규 그룹웨어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접속 주소라던가 그다음에 본인의 계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유를 드릴 예정이오니 그거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화면상에 띄운 요 화면이 이제 신규 그룹웨어의 포털 화면입니다. 먼저 이제 신규 그룹웨어도 기존의 그룹웨어와 마찬가지로 웹과 메신저, 그다음에 모바일 요거 세 가지 환경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웹 주소와 이제 다른 주소를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메신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어플의 경우도 이제 새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먼저 웹에 이제 최초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메신저부터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메신저 같은 경우는 현재 웹 로그인 상단 우측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운로드 센터라고 있고요. 이 다운로드 센터를 클릭하셔서 하단에 아마란스템 PC 메신저 베타 요 위에 있는 아마란스템 PC 메신저는 이제 9버전이 될 거고요. 이제 메신저 신버전은 이렇게 베타라고 되어 있는 게 메신저 신버전입니다. 그래서 요 신버전에 각 OS에 해당하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 해제하신 다음에 이제 셋업 버튼 누르시면 이제 신규 그룹웨어의 메신저가 설치가 되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이제 검색을 아마란스 10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란스 10 모바일이라는 요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을 새로 설치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해당하는 어플도 이제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제 메일이나 쪽지 대화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웹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용하시게 될 모듈에 대해서는 이제 요 왼쪽 좌측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왼쪽에 이제 본인 기준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듈들이 이렇게 보여지실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ERP를 사용하시지 않는 그룹웨어만 사용하셨던 사용자분들은 여기 ERP 쪽 모듈은 보여지시지 않을 거고요. 여기 임직원 업무 관리부터 해서 하단에 여기 연락처 임직원 업무 관리부터 요 연락처까지가 이제 그룹웨어 사용 메뉴이시고요. 요것만 보여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ERP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가진 권한에 의해서 요 각각의 ERP 모듈이 보여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요 전자결제 부분이 있는데요. 요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아마란스 버전, 신규 버전에서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세종수선의 미디어 센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 선생님 맞으실까요? 아, 네네. 지금 요게 전자결제 부분이 사용자 메뉴 부분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이어서 약간의 메뉴 요거 여는 게 조금 약간 좀 보여지지가 않는데 우선은 제가 요 위에 있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 그룹에서 사용하시던 그 전자결제 부분이 있는데 그 전자결제의 사용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메뉴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의 전자결제 쪽에서 그 전자결제 양식에 대해서 이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근태신청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출결의서 작성 부분과 그다음에 근태신청서 작성 부분 그리고 이나라 노움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임직원 업무관리라는 요 카테고리 메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자결제 쪽을 사용하시는 양식 같은 경우는 일반 기한문과 대외문서는 여기 전자결제 그 카테고리 내에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거, 회계 쪽, 예산 쪽과 그다음에 인사 쪽 근태, 그리고 이나라 도움 같은 경우는 여기 임직원 업무 관리에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회계 쪽에서 우리가 그 지출결의서를 이제 작성하신다라고 하면 카테고리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개인 지출 결의서라는 요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그 기존의 비즈박스 알파와 지휘공에 대한 그 예산 잔액을 연동해서 사용하시던 전자결제를 작성하실 때 그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요 개인 지출 결의서 작성 이 메뉴를 들어가서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선은 참고 삼아서 요 아마란스 10이라는 프로그램은 지금 요 상단 가운데 부분에 각각의 메뉴를 들어가시면 이 메뉴에 대한 그 매뉴얼이 기존의 그룹웨어보다는 상세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메뉴를 사용하실지만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이 각각의 메뉴에 들어가서 매뉴얼을 각각 사용자별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 지출 결의서라는 작성 메뉴를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스텝이 네 가지로 스텝 1, 2, 3, 4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법인카드에 대해서 승인 내역을 불러와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신다라고 하면 여기 카드 사용권 요거를 클릭해 주셔서 작성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와 그 다음에 매입 전자계산서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라고 하면 여기 전자증빙 자료권을 작성해 주시고 이거 이외에 이제 일반 결의서건 그리고 품위 찬조건 우리가 기존에 그 품위 연동된 거를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걸 끌고 오겠다라고 하면은 요 품위 참조건을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예를 들어 하나의 그 데이터를 지금 제가 직접 일반 결의서건을 클릭하게 되면 얘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팝업이 뜨시고 여기에서 내용을 기입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결의서 작성이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결의서에 작성하시던 그 내용과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걸 최종적으로 작성이 완료가 되시면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결의서, 지출결의서 전자결제를 태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출결의서 전자결제를 태워서 그 해당하는 지출결의서가 종결이 되시면 우리 기존의 G20의 예산 쪽에 있는 결의서 입력 쪽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메뉴를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카드 증빙을 가지고 사용하는 건들이 있으면 그걸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거에 맞는 내역을 작성을 한 후에 작성이 완료가 되시면 그 작성된 건을 가지고 전자결제를 태워서 전자결제가 종결이 되시면 우리 그 예산 쪽에, 결의서 입력 쪽에 반영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시던 G20에 그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종결이 된 건은 자동으로 그 예산 쪽, 결의서 입력 쪽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G20에 있는 예산 잔액을 가지고 우리가 지출 결의서를 사용한다,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개인 지출 결의서 작성 이 부분을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근태와 관련된 신청서가 있는데요. 그 근태와 관련된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직원 업무관리라는 요 카테고리 안에 근태관리 카테고리가 있고요. 이 안에 근태 신청서부터 해서 유연근무와 관련된 이런 신청서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근태 신청서라는 걸 클릭했을 때 이 근태 신청서 카테고리 안에는 연차, 외근, 출장, 교육, 연장, 시간의 근무 등등
이런 신청서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신청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해당하는 구분값에 맞는 요 내역들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제 신청 완료가 되면 그거를 전자결제 태워서 종결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인사 쪽과 연계가 되는 이제 근태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는 전자결제 쪽이 아니라 앞단에 그 지출결의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임직원 업무 관리 쪽에 근태 신청서에서 이제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태 관리 카테고리 안에 근태와 관련된 신청에 대한 메뉴들과 그다음에 신청을 했을 때의 그 현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근태 관리 쪽에 보시면 근태 신청 취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근태 신청 취소라는 이 메뉴는 근태 신청서를 신청을 한 후에 그 해당하는 근태 신청서가 전자결제 종결이 된 후에 그 해당 일자에 신청한 근태 신청을 다시 복원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메뉴이고요. 이 근태 신청 취소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본인 사용자 기준으로 요 임직원 업무 관리 카테고리는 다 본인 사용자 기준입니다. 사용자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 그 상신을 해서 결제가 종결이 된 근태 신청서에 대한 내역이 뜨실 거고요. 해당하는 그 근태 신청서를 내가 클릭을 해서 신청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제 취소 신청에 관련된 전자결제 팝업이 뜨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당하는 근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작성하셨던 결제 라인을 그대로 불러와서 마이너스 개념 취소 신청서를 다시 상신을 해서 그 취소 신청서가 종결이 되었을 때 이제 기존 근태값이 복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를 신청을 해서 연차가 차감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근태 신청 취소를 통해서 해당하는 연차 신청서를 이제 연차 취소 신청서를 올리게 되면 차감이 되었던 연차가 다시 복원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차 신청서뿐만이 아니라 사용하시는 모든 근태 신청서 관련해서 본인이 올린 내역에 대해서 취소 신청을 할 때 사용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결의서와 그 다음에 근태와 관련된 신청서와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그 이 나라 노음과 연계되는 그 메뉴인데요. 지금 이 메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요 프로세스 매뉴얼을 하나 정리해서 이렇게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아마란스 내에 임직원 업무 관리라는 카테고리 내에 요 이나라 도움 연계라는 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첫 번째로 이나라 도움 집행 등록 입력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사용을 하실 건데요. 요 집행 등록 메뉴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데이터를 우리 아마란스 쪽에 집행 등록을 이나라 도움 관련된 그 집행 등록을 입력을 한 후에 입력된 내역을 가지고 지출결의서를 발행을 하고 지출결의서 발행한 거에 대해서 전자결제를 상신을 해서 전자결제가 종결이 되면 그 종결된 건에 한해서 이나라 도움 사이트로 해당 집행건을 전송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그룹웨어에서 사용하셨던 그 집행 등록 후에 이나라 도움으로 전송하는 그 프로세스가 지금 여기에 옵션으로 해갖고 아마란스 쪽에는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집행 등록 입력 이 메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고 여기에서 이제 지출결의서 발행을 한 후에 결제가 종결이 되면 그 데이터를 전송이라는 메뉴에서 이나라 도움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현황을 보는 게 있고 또 추가적으로 밑에 있는 이나라 도움 화면 등록 결의서 발행 이 메뉴 같은 경우는 그 아마란스 상에서 이나라 도움 집행 등록 입력을 먼저 하지 않고 이나라 도움 쪽에서 먼저 집행 등록을 한 후에 그 데이터를 이제 아마란스 쪽으로 가지고 와서 결의서를 발행하는 그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메뉴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메뉴는 요 이나라 도움 집행 등록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마란스 쪽에 먼저 입력을 하지 않고 이나라도움 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결의서 발행하는 거는 요 이나라도움 화면 등록 결의서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여기 매뉴얼 버튼을 이렇게 조회해서 보시면은 상세 그 안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용자들께서는 요 처음에 아마란스에 접속을 하셔서 요 매뉴얼을 꼭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임직원 업무 관리 쪽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 예산, 주의공의 예산 잔액과 연계되어 있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 거는 여기 개인 지출 결의서 카테고리이고요. 그 다음에 인사와 연계되어 있는 근태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는 요 근태 관리 메뉴. 그리고 이나라 도움과 관련된 연계할 수 있는 그 메뉴는 요 이나라 도움 연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으니 이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요 임직원 업무 관리 내에는 요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기준으로 요 인사정보, 본인 기준의 인사정보가 조회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내 기본 정보를 변경을 한 거에 대해서 인사 쪽으로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게끔 대신에 바로 적용은 하지 못하고요. 인사 담당자가 승인을 해야지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바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2차 인증을 바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제 요 기존과 동일하게 2차 인증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옵션을 사용하는 시점에 또 이제 본인의 인증기기를 설정하는 요 메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존에 그룹되어 있던 업무 보고 기능 요것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인사관리 쪽을 보시면은 이제 인사정보 조회라고 해서 이제 우리 ERP상에 있는 인사기록 카드를 본인 거를 조회할 수 있는 그 메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사발령 신청이라는 것도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신청하는 케이스가 그냥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교육관리라는 요 카테고리는 기존의 그룹웨어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내 사회 교육이 있을 때 본인이 교육 신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등록하는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지금 요 아마란스에서는 본인이 교육 신청서를 작성을 한 후에 인사 담당자가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등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춘 요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명서 신청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기존의 그룹웨어의 증명서 신청과 관련된 부분이 동일하게 들어 있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개선이 된 사항은 기존에는 재직, 퇴직, 경력, 증명서 요 세 가지만 신청을 하고 인사 담당자가 이 신청한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하면 이제 사용자분들께서는 해당하는 증명서를 인쇄를 해서 발급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아마란스 내에서는 그 기존에 사용하시던 재직퇴직 경력 신청해서 발급받는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소득 증명과 관련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납세필 증명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신청한 내역이 인사 담당자 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인사 담당자는 그거를 확인한 후에 해당하는 그 신청자의 그 해당 소득 자료를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첨부하게 되면 첨부하고 승인을 하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증명서, 재직 경력 퇴직 증명서처럼 인쇄를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첨부된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소득 증명과 관련된 이런 증명서도 그룹웨어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내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룹웨어에서도 있었던 그 급여 명세서, 요거 같은 경우는 ERP 인사 쪽에 본인의 급여를 이제 내가 메일로 따로 받지 않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메뉴, 요게 그대로 기존 그룹웨어처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퇴직금 시뮬레이션이라는 요 관련된 메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연말정산 관련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가 그 이 그룹웨어 내에서 이제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를 했을 때 그 본인의 그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간소화 PDF를
요 그룹웨어 메뉴 내에서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도 수정을 하고 이 메뉴 안에서 연마정산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아이큐브 G20에서 이제 연마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우리도 이제 스마트 연마정산이라고 사용을 하셨는데 그 스마트 연마정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웹사이트에서 사용자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요 아마란스 버전에서는 이제 요 그룹웨어 내에서 요 스마트 연마정산 기능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고 인사 담당자는 그걸 마감을 지어서 다 연마정산을 완료를 하시게 되면 본인의 이제 개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스마트 연마정산과 기존의 스마트 연마정산과 같은 기능이지만 별도의 사이트에서 진행하던 거를 아마란스에서 통합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 모듈로 해서 이제 노무계약, 요 근로계약과 관련된 요 메뉴도 들어가 있어서 뭐 이거에 대한 사례는 뭐 연봉계약, 그다음에 근로계약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본인의 그 계약된 내역을 조회하실 수가 있는 요 메뉴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경비 청구와 지출 결의 계산서는 우선은 사용하지 않는 메뉴이시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용하는 시점에 요거는 메뉴를 닫아서 요거는 안 보이시게 해야 되는 메뉴입니다. 요 메뉴는 사용을 하시지 않는 메뉴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그 법인용 그 차량에 대해서 실제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걸 사용하는 개개인이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게 취합이 돼서 회계 쪽 업무용 승용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취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개인이 운행기록부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요 메뉴를 여기다가 이제 포함을 시켜 놓았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직접 입력이 아닌 엑셀 업로드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비영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출장 복명을 신청하는 거, 이 부분도 기존의 그룹웨어와 동일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장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 등 출장 복명을 등록하는 요 메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예산 관리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임직원분들은 대부분의 그 임직원분들은 ERP에 대한 그 모듈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조회가 뭐 예실 대비 현황을 본인과 관련된 예실 대비 현황들을 조회하고자 할 때 ERP에 대한 권한이 없으면 조회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요 임직원 업무 관리라는 카테고리는 모든 임직원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인데 이 안에 자기가 권한이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 예실 대비 현황 형태로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인 기준으로 뭔가 예실 대비 현황, 본인이 조회가 가능한 권한에 대한 그 예산 잔액만 조회가 되고요. 그거를 조회가 필요하실 때 이제 ERP 담당자분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여기 예실 대비 현황, 요걸 보시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자산과 관련된 메뉴이고 법정 의무 교육과 관련된 메뉴 이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일반적인 그 연동이 되는 전자결제 문서 그 같은 경우는 요 임직원 업무 관리 쪽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기한이라든가 대외 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문서에 대해서 그 문서 유통을 통해서 공문을 작성한다라는 거는 일반 그 전자결제, 우리 기존에 사용하시던 전자결제 쪽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전자결제 쪽에 안에 있는 메뉴들은 사실상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메뉴들하고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잠시만요. 제가, 예, 방금 전에 제가 우리 쪽 거 그 전자결제 사용자 메뉴가 보여지지가 않아서 우선은 제가 똑같은 형태의 뭐 메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타 사이트에 좀 들어왔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요 전자결제 비영리라는 요 카테고리, 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왼쪽 편에 이렇게 기존의 그룹웨어에서 전자결제를 들어갔을 때 뜨는 메뉴와 동일하게
이렇게 메뉴들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 여기에 보여지시는 이 메뉴들은 이름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그 전자결제 관련된 문서들은 다 이쪽에서 보여지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결제를 작성할 때는 여기 결제 작성 버튼 이렇게 클릭해 주셔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기존에 사용하셨던 일반 기한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문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금주 마이그레이션이 끝나고 나면은 요 양식이 그대로 보여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해당 일반 기한문과 이제 대외문서 같은 경우는 요 전자결제 카테고리 내에서 결제 작성을 통해서 이제 전자결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아까 그 임직원 업무 관리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형태, 예산이 연동이 되는 지출결의서, 그다음에 인사와 연동이 되는 근태신청서, 그다음에 이나라 도움과 관련된 그 전자결제, 그 부분들은 다 임직원 업무 관리 쪽에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 이외의 일반 기한과 대공문만 여기 전자결제 비영리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메뉴들, 사용자 메뉴들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비전자 문서 등록하는 것도 여기 우측 상단에 버튼이 들어가 있으니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의 이 전자결제 뭐 메뉴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예, 요거는 나중에 직접 사용하실 때 기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여기 이제 또 마찬가지로 요거 매뉴얼 요걸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메일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메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이 설정 자체가 금요일 날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우리 거에서는 진입이 안 되지만 제가 이제 이 메일 동일하게 쓰고 있는 제 메일을 보여드리면 기존의 그룹웨어에서 우리가 메일에 대한 그 받은 편지함과 보낸 편지함 요 파일들을 백업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마 사전에 좀 요 백업 받으시는 건 안내를 받으셨을 거고요. 그 우리가 요 신규 그룹웨어를 이제 쓰고 딱 쓴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그룹웨어를 접속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그룹웨어에 접속은 할 수가 있지만 우선은 차주 월요일부터는 메일 수발신 관련해서는 기존 그룹웨어로 메일 수발신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아마란스로 메일 수발신을 하기 때문에 실제 메일 수발신을 아마란스로 하기 때문에 메일은 아마란스로 사용을 하시되 기존에 사용하셨던 본인의 그 메일 함들을 이제 시간이 되실 때 백업을 받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복구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의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안내를 드릴게요. 기존의 그 비즈박스 알파 쪽에서도 메일에 진입을 하시면 여기 톱니바퀴 모양의 환경 설정이 들어가 있고요. 이 환경 설정에서 메일함 관리를 들어가셔서 본인이 해당하시는 그 메일함들을 이제 백업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 받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편지 함별로 이렇게 백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요 받은 메일함과 보낸 메일함 이외에 내 메일함으로 해서 메일함을 여러 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한 메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마란스 쪽에 이제 메일 사용 수발신이 가능한 시점에 여기에 접근을 하셔가지고 먼저 내 메일함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면 요 내 메일함 요 오른쪽에 점 3개의 내 메일함을 추가하는 요 버튼이 있고요. 요 버튼을 눌러주셔서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셨던 메일함을 추가하시는 거가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요 내 메일함을 사용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받은 메일함, 보낸 메일함 업로드만 해주시면 되고요. 요 내 메일함을 사용해 주신 분들은 내 메일함을 먼저 추가를 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 메일함 관리를 들어가시면 내 메일함 쪽으로 각각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실제 백업을 하실 때 내 메일함을 쓰고 계신 분들은 내 메일함 별로 백업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백업받은 파일은 이제 zip 파일로 압축이 돼서 하나의 파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받은 메일함 하나, 보낸 메일함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총 압축된 파일이 2개가 될 겁니다. 그럼 그거를 각각 받은 메일함에 업로드, 보낸 메일함에 업로드 해주시게 되면은 기존에 사용해 주셨던 그 메일에 대한 원문, 그 다음에 첨부 파일까지 그대로 복구가 되시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메일 같은 경우에 내 메일함을 쓰셨던 분들은 여기에 자동 분류라고 해서 조건을 달아 놓으셨을 텐데 이 조건도 본인이 새로운 아마란스 메일 쪽에서 설정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 분류 설정까지도 한번 해주셔야 되고 서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기 서명을 한번 작성을 해주셔야지만 신규 그룹웨어에서 이제 메일을 사용하실 때 기존처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메일을 작성하거나 하는 방법들은 기존의 그룹웨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크게 설명을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매일 수발시는 월요일부터 아마란스로 사용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 일정, 일정 같은 경우도 우리 기존의 그룹웨어에 그 일정이라는 모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일정과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그룹웨어에서 그 등록하셨던 그 공유 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본인의 일정에 관련해서는 이게 마찬가지로 전자결제 데이터도 마이그레이션이 되듯이 요 일정 부분도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사용하셨던 일정 데이터들을 우선은 그대로 갖고 와서 이어서 일정 등록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기 일정 등록을 통해서 일정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기존 그룹웨어에서도 이제 일정 쪽 안에 자원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있었고요. 그 자원 같은 경우에 우리 회사 법인 차량이라든가 회의실 등등을 등록해서 이제 자원 예약을 통해서 자원 캘린더 관리 요거를 진행하셨을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실제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그룹웨어에 우리가 자원 등록해 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자원 등록된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자원 일정 등록해 놓은 것도 그대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여기서 자원 예약을 통해서 이렇게 자원 캘린더를 생성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요 게시판에 대한 부분도 실제 그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시던 그 게시판 그대로 보이실 거고 그 게시판에 대한 게시글들 이것도 다 동일하게 보여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시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어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요 업무 관리, 이 업무 관리 관련된 부분은 아마 기존 그룹웨어에서 사용을 하시지 않으셨을 건데요. 이 부분도 기존 비즈박스 알파 때 들어가 있던 업무 관리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의 비즈박스 알파 때 그 모듈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프로그램 안에 관리자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등록을 해서 이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을 다 참여를 시키면 그 참여자분들끼리의 이제 메신저 대화방, 그 프로젝트 대화방이 만들어지고 그 해당하는 프로젝트 대화방에서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첨부 파일이라든가 대화를 남기게 되면 그 시간이 흘렀을 때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파일과 대화 이력을 찾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모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 같은 경우도 기존의 비즈박스 알파, 기존 그룹웨어에서도 있었던 기능이시고, 이제 앞으로도 여기 사용하실 아마란스에서도 동일한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제 사용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제 관리자 쪽에서 프로젝트를 등록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구성원에 참여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뭐 기존의 비즈박스 알파 그룹에서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을 만약에 사용하셨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 새로 아마란스에서 이제 그 시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밑에 있는 요 원피스라는 모듈, 이 원피스라는 모듈도 기존의 그룹웨어에 있었던 모듈입니다. 요 원피스라는 모듈은 그냥 그 공유 문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공유 문서 기능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문서를 가지고 A라는 사람이 문서 하나를 만들어서 뭐 BCD라는 사람한테 공유를 해주고 또 BCD가 그 문서를 또 가공을 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해주게 될 때 이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첨부 파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파일 내용이 바뀔 겁니다. 근데 이 공유 문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새 문서 만들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그 문서 공유를 해야 할 그 문서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원 커넥트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 조직도에 있는 사람들을 추가를 해서 A라는 사람은 읽기 권한을 주고 B라는 사람은 읽기 쓰기 권한을 준다라고 하면 A라는 사람은 이 메뉴에 접근을 했을 때 수정은 하지 못하고 이제 보는 것만 가능하고요. 읽기 쓰기까지 갖고 있는 분은 이 메뉴에 진입을 해서 여기 편집 기능이 있기 때문에 편집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메뉴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항상 최종 버전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중간에 문서에 대한 수정 업데이트, 요 이력들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옆에 문서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 댓글을 통해서 이제 이력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이 그룹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존 그룹웨어에도 있었던 공유 문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원 챔버, 요 원 챔버라는 기능은 이제 공유 파일, 일종의 스토리지 개념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그룹웨어에 있던 문서라는 모듈이 기존에 문서라는 모듈이 있었는데 그 문서라는 모듈을 대체해서 이름을 바꿔서 원챔버라는 요 이름으로 이렇게 그 모듈이 추가가 된 거고요. 일종의 그 스토리지, 구글 드라이브, 뭐 원드라이브 같은 이런 스토리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안에 이제 크게 내 문서함이 있고 그 다음에 부서 문서함이 있고 전사 문서함이 있다라고 하면 내 문서함에서는 내가 올린 파일들 문서들만 여기에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 올린 거에 대해서 누군가 공유가 필요하면 공유를 해주시게 되면 공유 문서함 쪽에 공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공유받은 문서함에서 보여주실 거고 내가 공유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 공유한 문서함에 이력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 문서함에 있는 거를 누군가 공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과 여기 부서 문서함에 있는 거는 내가 부서 문서함에다 만약에 파일을 올리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룹웨어의 조직도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내가 속해 있는 부서끼리는 서로 공유를 하지 않아도 이 부서 문서함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문서 파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사 문서함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전사 문서함 쪽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했다라고 하면 전 직원이 이 전사 문서함 쪽에 들어왔을 때 그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내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유 파일 기능에 이렇게 원 챔버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세스 관리는 뭐 우리 회사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사용자들이 필요로 한 프로세스들을 여기 도식화해 갖고 그려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순서도 같이 메뉴 순서도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쓸 수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 연락처라는 기능은 일종의 주소록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용하시는 게 있으면은 이제 기존에 사용하셨던 그 주소록에 대해서 지금 네. 여기 안에 메뉴에 이제 보통 여기 연락처라는 여기 지금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우선 메뉴가 안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추가적으로 이 연락처라는 곳에서는 주소록을 이제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주소록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개인별로 그 주소록을 따로 관리하시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그룹웨어 상에서 내가 주소록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존 그룹웨어에서 이제 주소록을 내려받아서 여기에 이제 엑셀 업로드라는 버튼이 새로 생길 거고요. 그 엑셀 업로드라는 버튼을 눌러서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기존에 있던 양식을 붙여넣기 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본인이 사용하셨던 그 주소록을 업로드 해가지고 메일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락처가 주소록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메신저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가 사용하시는 기존의 그룹웨어 메신저와 동일한 기능들, 그 다음에 화면도 거의 유사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메신저 모바일 쪽에 있는 쪽지와 대화, 이 쪽지와 대화 같은 경우는 실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그 이관,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은 기존의 그룹웨어 메신저 모바일에 쓰시던 그 쪽지 대화 이력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존의 메신저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이력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그룹웨어를 딱 메신저를 설치를 한 후에 쪽지 대화를 들어가시게 되면 백지 상태이면서 이제 새로 쪽지 대화를 나누시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일정 기간 동안, 과도기 동안에는 이제 기존 그룹웨어에서 쪽지 대화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요 위에 있는 부분들은 요 ERP 쪽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임직원 업무 관리부터 연락처까지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메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본적인 것들은 요 웹이랑 메신저 요런 안내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과 근태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이나라 도움 집행 등록을 작성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과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그 화면 UI가 지금 아마란스 버전이 화면 UI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은 그 화면 UI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데 일정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큰 틀, 프로세스는 우리가 사용하시던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각각의 메뉴명을 기억해 주신 다음에 그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 매뉴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아마란스 10이라는 버전은 계속 모든 메뉴에 대해서 그 기능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개선이 되고 나면 이 매뉴얼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요 메뉴에 진입을 하셔갖고 요 매뉴얼을 활용을 해주시면 지금 기존의 비즈박스 알파보다는 좀 정리를 잘 해놓은 형태여서 충분히 사용자분들도 이제 익숙해지시는데 큰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매뉴얼과 그리고 또 특정 메뉴 같은 경우는 동영상도 있으니 그 동영상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우리 비즈박스 알파 버전에서 사용하셨던 그 모바일에서 사용하셨던 그 내용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기존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에서도 어플 내에서 우리가 기한을 작성해서 상신하는 부분이 안 됐었는데 지금 요 아마란스 버전도 그 부분은 현재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마란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아마란스 어플에 진입을 하신 후에 우리가 결제 상신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되지 않고요. 기존과 동일하게 그 내가 결제할 차례에 있는 문서에 대한 승인 반려 그 결제 부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존 그룹웨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이제 실행이 가능한 버전이고 요 아마란스 같은 경우도 웹 브라우저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패드라든가 갤럭시 탭,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화면이 커진 스마트폰 내에서 어플이 아니라 일반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웹에 로그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웹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전자결제에 대한 기한을 작성을 한다라는 부분은 가능하십니다. 근데 내가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어플을 실행시켜서 그 어플 내에서 이제 전자결제 상신을 할 기한을 작성을 한다. 이 부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자결제 관련된 부분도 실제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거는 이제 종결된 문서만 우선 마이그레이션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문서 자체가 종결이 되지 않으면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우선은 신규 그룹웨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그룹웨어에서 그 기한을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하니 우선은 최종적인 종결이 완료가 되면 23일 날 기준으로 이제 그때 종결된 문서들을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들을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해서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적용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요 사용자 입장에서의 요 웹 메신저 모바일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예, 전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신규 그룹웨어를 사용하시면서 각각의 메뉴를 진입하셔서 처음에 매뉴얼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는 거를 이제 꼭 참고를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이상으로 예, 일반 사용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